네. 자, 오늘 40강 자사고 폐지 그로 인한 부동산의 영향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사고 모르시는 분들 없죠? 예, 특목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 과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학교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그런 목적도 있지만 뭐 사실 뭐 조기 유학이나 또는 뭐 주변에 너무 사교육들이 너무나도 열풍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누그러뜨리고자 해서 만든 그런 목적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 자, 지정된 학교는 좀 특수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과정, 이제 커리큘럼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이 그런 교육과정들을 결정하거나 이런 수업 일수들을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결정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학년제로 실력, 능력 이런 부분들로 무학년제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20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적으로 49개가 있고요. 그리고 5년 단위로 이 자사고는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존립이냐 아니면 또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뭐 아니면 취소가 되느냐, 이런 것도 결정이 되기도 하죠. 자, 자사고가 정책에 부동산 자사고 폐지가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많이들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또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게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구열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높은 그런 민족들인데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어머님들의 그 취업바람이 상당히 또 강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교육 특구다 뭐 또는 정말 교육이 우수하다 이런 지역들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많이들 몰려가는 그런 추세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사고들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열망하는 또 좋아하는 또는 내 자녀를 그런 지역에 또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사고가 있는 지역들 주변에 부동산 뭐 임대가라든지 또는 매매가들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뭐 제주도도 그렇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울이 뭐 25개구 중에서 유망한 그런 교육 특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강남 8학군 뭐 목동 뭐 그리고 뭐 저쪽 위에 위치하고 있는 도봉구 뭐 그런 라인들도 있죠. 자, 일단 2019년도 11월 정부에서 자사고, 국제고 그리고 외고에 대한 부분들이 폐지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9년 만에 거의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그런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자, 2025년부터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2025년도 3월부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2021년도가 거의 다 지나가고 2022년도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런 특목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면 과연 그 현재 그런 지역들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수요층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교육이 상당히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자체가 상당히 또 학구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은 지역으로 많이들 몰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이런 폐지가 서울의 강남 8학군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벌써 물밑에서부터 벌써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도 이 자사고 폐지를 앞두고서 지금 우수 학군을 찾아서 강남이나 또는 서초 그리고 양천구 목동 뭐 중계 이런 라인들로 많이들 지금 상급지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올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이제 초중학생들이 강남이나 요 서초로 순유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로 지금 2년 새 약 80%가 증가할 정도로 많은 양이 지금 순유입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이나 서초구로 약 1,849명이 순유입이 됐고 2019년도에 1,064명,
2020년도에 1,577명을 계산해 보면 2019년도 대비했을 때 거의 약 80% 정도 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자, 여덟 번째, 교육 명문 양천구 목동 또한 마찬가지로 2년 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2019년도에 거의 500명이 채 안 되던 그런 인원들이 지금 2021년도에 거의 1,000명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학생도 마찬가지로 순유입률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2019년도 대비했을 때 약 80% 거의 비슷한 비율로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증가되는 수요들 과연 그 주변에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 매매가 안 된다면 당연히 임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임대가율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네, 지금도 임대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임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없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네, 그렇게 비싼 임대가임에도 불구하고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중요한 건. 네, 그래서 매매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세 임대가도 같이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열 번째. 자, 자사고 그리고 특목고 이런 폐지 시에 강남 8학군과 교육 특구로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 또는 그 지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대 또한 우리가 필수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11번째. 사교육 열풍과 조기 유학 그리고 강남 집값의 분산 등을 이런 그 등을 이유로 자사고를 설립을 했었는데 이런 이유가 지금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 8학군 및 교육 특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할 수 있는 우려가 남아 있고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냐. 자, 부동산 가격이 이런 자사고 2025년도 폐지됨으로 인해서 네, 그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과연 이 강남에 또는 교육 특구라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투자하실지 또는 어떤 지역의 실거주 목적을 두고 가실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